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유튜브 역적인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3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딱히 할 만한 주제가 없어서 오늘은 대한제국에서부터 경술국치, 그러니까 조선 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강의 내용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오늘 첫 번째는 고종의 즉위, 두 번째는 의미사변, 세 번째 대한제국의 건설, 네 번째 의사득약, 다섯 번째 경술국치를 한번 핵심 내용만 보고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고종 즉위에서부터 의미사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나와 있습니다.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서로 부자지간으로 당시 12살짜리 고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것은 흥선대원군의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는 안동 김씨 세력 말기 조선 철종 때였어요. 철종이 헌종과 마찬가지로 후사가 없이 갑자기 죽게 되자 이제 안동 김씨가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번에 어떤 놈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또 이번에 권력을 한번 차지해볼까. 근데 그때 당시 또 흥선군은 자신의 진짜 시절을 숨기고 진짜 망나니처럼 자신의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래 안동김씨 별명에서 안동김씨들 사이에서 흥선대원의 별명이 상갓집개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상갓집이나 축제 같은 것만 나면은 그 냄새에 개처럼 맡고 이렇게 와가지고 음식 좀만 주라고 하다가 이제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그런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왕실의 큰어른이었던 조씨와 이제 손을 잡고 나서 이제 고종을 왕이 올리고 나니까 흥선대원군이 이전에 안동김씨들이 알던 흥선대원군과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정책이 바로 안동김씨를 완전히 쫓아내버린 거였어요. 안동김씨를 이제 완전히 쫓아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안 내고 이제 나흘 동안 추구해내는 서원들을 약 46개 정도만 빼고 전국에서 싹 다 철폐시킨 등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당백전이 되겠는데요. 이 당백전은 이 경복궁을 중건에 당시에 썼던 돈으로 상평통보에 약 10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당백전의 앞에는 마찬가지로 상평통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같이 호대 당백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평통보, 호대 당백의 의미는 상평통보보다 대략 100배의 가치를 지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실제 이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5배 가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멋대로 100배라고 하는 바람에 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제 고기도 한 근 못 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흥선대원군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복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성황후입니다. 고종의 아내였고 조선의 마지막 왕비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의미사변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나름대로 대단한 개혁 정치를 많이 펼쳤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 등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강해지기를 바랬지만 일본의 작전 및 여우사냥, 즉 의미사변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 비운의 여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서 봤던 흥선대원군과도 이제 많이 다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23살 정도 됐는데도 여전히 흥선대원군의 손을 거쳐서 고종에게 간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조선왕조실록 7권에서 나왔는데, 이제 흥성대원군이 하도 이제
고종이 할 일 다 가져가 버리니까 명성황후가 이제 최익현이라는 그 태인 출신 신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대원군 하파께서는 이제 대왕께서 이제 많이 장성하셨으니 이제 하파께서는 물러난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고종은 마침내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흥성대원군을 궁궐에 출입 금지시켜버립니다. 출입 금지시키니까 이제 화난 흥성대원군이 그렇게 조용히 자신이 평소에 잘 그리던 난초 같은 걸 그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모곤란이 일어났을 때 다시 집권을 했지만 불과 얼마 안 돼서 청나라에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의미사변을 일본의 약간의 힘을 빌려서 거기다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게 되죠.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쓸쓸하게 죽고마는 불운의 이윤도 바로 흥성대원군도 생각해보면 꽤나 불운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명성황후가 그러니까 왕비 민씨가 을미사변에서 죽었던 바로 건천궁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건천궁도 개방이 됐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천궁 오코루 쪽에서 했으니까 아마 대략 여기나 여기 정도의 위치가 되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건천궁은요, 우선 건천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건천궁은 궁궐 안에 궁궐인 셈입니다. 사실상 조선시대 궁궐 안에는 원이나 누 같은 약간 그런 것을 했는데, 건천궁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 안에 또 다른 궁인 작은 궁이 건천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성황후가 의미사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여기까지 일본군이 오는데 대략 지도가 봐봐요. 대략 이 정도가 궁궐에 칩시다. 그러면은 일본군이 여기서 탁 들어와요. 근데 건천은 여기 거의 맨 끝에, 사실 여기가 북쪽 담이거든요. 사실상 맨 끝에 있으니까 그 곳곳을 뒤져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도 지쳐가지고 여기 뒤쪽으로 사람 보내 딱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 명성황후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명성황후가 변을 당하시게 된 거고, 이제 대한제국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의미사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왕비 민씨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공사 베베르 아내와 아주 잘 지낸다고 해요. 베베르의 아내가 화장품이나 맛있는 것들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신문물을 많이 접해봤고,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손잡으려고 했는데 청나라는 이미 영국에 의해서 상당히 황폐가 된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손을 잡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일본이 거기서 아니 왜 중국이랑 러시아랑 넣어서 아니 도대체 왜 우리랑 안 넣는 거야? 아, 왕비 민씨 이자가 분명히 거기 중간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서나 영국에서 받은 그 문물들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에 다녔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려면은 왕비 민씨를 제거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의미사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 대한제국에서부터 경술국치까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96년에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략 2년 정도를 러시아 공사에서 지내요. 거기서 아마 커피를 처음 만났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고종이 침대를 너무 신기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돌바닥밖에 없었잖아요. 온돌. 근데 고종은 이제 침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처왕하고 튕겨서 나온 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웬만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만 붙어 있으려고 했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고종은 침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2년 뒤에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황구단에서 연훈을 광무로 정하고 마침내 조선이라는 그 중국의 후속국 나라는 이제 가고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황제의 국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황구단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원구단인데요. 여기가 그 원구단이 되있고, 여기 있던 이 건물들은 다 사라지고 현재는 여거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을사년에 을사늑야시기인데요. 이때 이 을사늑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5명은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요. 누굽니까? 이완용, 이지용, 송병준, 권중현, 이완용, 이지용, 송병준, 권중현, 박재순, 이 5명이 이제 을사오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지금 한문을 많이 배운 건 아니라서 못 알아보는 글자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뜻이겠지만, 이거 보호해준다는 건 순뻥이었던 거죠. 그냥 사실은 자기네들이 조선을 이제 그냥 한 입에 집어삼키려고 했던 일종의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경환 그 당시에 정부의 관부 되셨던 분께서는 이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자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개월 뒤에 그의 피가 묻었던 옷이 있던 방에 그 바닥에서 이제 대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피를 먹고 자라는 혈족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발견 당시에 입이 민영환 님께서 자살하셨던 나이와 같은 42개였다고 하니, 42개에서 대략 45개 정도였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따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이제 시야 방성대곡이라는 그 시가 이제 실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날을 목 놓아 운다라는 그런 제목의 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부당한 조약이고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억울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을사의적이 생겨나가지고 일본의 뭐라는 얘기에서 맞서지만 애석하게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태백상 호랑이 신돌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꽤나 큰 성과를 냈습니다. 마침 홍기통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 다음에 이제 천민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머리를 이용해서 이제 일본군을 완전히 박살낸 등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동료의 배신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었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약 5년의 세월이 흐르고 1910년 8월 31일, 근데 1910년 2월 14일에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셨다는 걸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8월 31일 날에 마침내 518년 역사의 그 조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년간, 대략 36년, 35년간의 일제강점기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경복궁 긍정전인데요. 여기 이제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네, 우리의 궁궐에 일장기가 걸려 있고, 이때부터 이제 궁궐들이나 우리 민족들은 핍박받고 궁궐들은 파괴되고 문화유산은 모두 우리 전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간 등, 이때가 아마도 우리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6.25 전쟁 때나 그리고 민주화 운동할 때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그리고 원나라 간섭기 때 최소한 고려라는 나라는 보존해줬어요. 하지만 이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니까 한마디 말해서 이제 그냥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것이었죠.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그리고 여러가지 탄압을 받고 마침내 1946년에 독립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518년 역사의 조선은 대단하게 막을 내게 되고 끔찍한 일제강점기라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 끝났고요. 저의 강의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해드린 바이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